자, 이번 시간에 중2 2학기 천재 이재형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들을 하게 될 건데, 자, 이번에 5과 6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과에서 나오는 건 지금 여기서 5과 6과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 이 5과 6과에서 말하는 게 무엇일까? 바로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줘야 돼. 자, 그러면 5과 6과에서는 오형식을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해보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몇 형식이죠? 3형식이죠. 이 3형식에다가 또 다른 주어, 동사, 이거 몇 형식? 1형식, 주어, 동사, 보어, 그러면 2형식, 목적어 3, 목적어 4, 목적어 보어 5. 자, 그러면 몇 개의 문장이다? 2개의 문장이다. 3형식에다가 1, 2, 3, 4, 5형식을 더한 게 바로 5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죠.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오형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아까 여기서 주어 동사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신하는 접속사가 나와야지 되겠죠? 그러면 몇 형식이다? 이렇게 되면 3형식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5형식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접속사를 안 쓰고, 그러면 주어를 안 쓰고 접속사를 안 써. 그러면 접속사의 대용 어구, 그게 뭐다? to나 ing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to나 또는 ing를 더하는 게 바로 오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많이 들었죠? 이때 목적어가 원래는 뭐였다? 주어였다. 그런데 접속사를 쓰면 주격으로 쓰지만 여기가 그 목적어 자리, 그러니까 3형식으로 안 쓰고 5형식으로 쓰면 주격을 목적격으로 바꾸는 거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he였는데 여기를 쓰면 힘을 쓰겠죠. 그러면 만약에 like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써야 돼? to like 또는 lik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알아줘야 될 게, 오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은 want, ask, tell 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것은 이게 오형식이다 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오형식이라는 개념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두 번째 나오는 동사를 무슨 격으로? 목적격으로 바꾸는 거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를 to나 ing, 때로는 ed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제를, 얘를 주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동사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ed가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궁금하면 목적어, 안 나오면 수동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동사를 알아야 되겠지? 어떻게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동사는 어차피 목적어가 안 나오니까 뭐가 돼야 돼? ing만 돼야 되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나오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수동태가 된다는 거죠. 목적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라고 하는 반드시 명사만 되죠. 형용사는 절대 안 된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을를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을를. 뒤에 나오는 명사가 을이라고 해석되는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되는지를 꼭 알아줘야 돼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을이라고 해석이 됐어. 그럼 여기 능동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안 됐다? 그럼 수동이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to, ing는 뭐가 결정을 할까요? 그거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주절의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돼? 이 동사를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뭘 이해해야 되느냐? 오형식이 어떤 구조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지 되는 거야. 그럼 암기를 어떤 거에서 암기를 해야 돼?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적투어로 바뀌어지는 건 무엇 때문이다? 아, 이 동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기해 줘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오형식이라고 하는 건 접이 아니라 to나 ing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를 살짝 지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to나 ing가 나왔을 때 여기서 시험 문제는 to나 ing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접투아로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 동사에 따라서 접이 나올 것인지 to가 나올 것인지 ing가 나올 것인지를 암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동사에 따라서 암기를 해줘라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want, ask, tell 이런 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이것만 외워서는 안 돼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에서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외워줘야 됩니다. 무엇이냐? 여기에 나오는 단어 세 가지 enable, 그 다음에 allow, encourage 이 세 개의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는 명사 to 이게 나온다는 게 시험 문제야. 고1 초반에서는 여기 to를 썼느냐 ing를 썼느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고2, 고3 때는 무엇이 나오냐면 자 이게 무슨 동사예요? 오형식이니까 타동사겠죠? 궁금하면 목적어 안 나오면 여기는 수동태. 보통의 형식에서는 동사에다 밑줄을 쳐요. 어떻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여기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알겠죠? 그러면 뭘 보는 거야? 이 세 개의 단어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있는지 이 목적어가 있는지 여부만을 따집니다. 얘가 목적어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능동태. 안 나왔어? 그러면 수동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중2 5과에서는 지금 이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들도 알아줘야 돼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think, find, consider, believe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고 make, keep 이런 거 나오잖아. 다 똑같아요. 오형식은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럼 수동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명해야 될 게 뭐 있었어요? 접투, 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라고 했었죠. 이번에는 예외적인 거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예외적인 거. 자, 그러면 무엇이 예외적이게 되겠습니까? 두 개 문장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접투, 아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to나 ing 쓰는 게 뭐다? 오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이 to를 안 쓰는 경우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야? 이게 바로 지금 지각과 사역동사인데 여기서 사역동사죠. 이제 지각동사도 알아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가 또는 이것이 동사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은는 이 가는 뭐다라고 했죠? 주어라고 했죠. 주어 자리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절은 보통 는으로 해석이 되고 두 번째 종속절에 나오는 주어는 이 가라고 거의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러면 지금 해석이 어떻게 있어? 뭐뭐시 뭐뭐가 뭐뭐하게 하다라고 했다는 소리는 두 개의 문장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문장에는 뭐가 필요해? 접투 아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to나 ing, to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가 되겠다.
자, 사역동사는 이 뜻이 되는 거고 지각동사는 어떤 거예요? 이것이 뭐뭐 하는 것을 알아차리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것이 동사 하는 것을 알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지각해서 인지한다라는 거야. 감각으로 인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각 동사가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역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를 알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인 동사를 오형식의 동사를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예외적인 거가 나오겠죠. 예외적인 건 어떻게 해야 돼?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 외워야 되겠죠. 이게 뭐가 있다? make, have, let 이렇게 있겠죠. make, have, let. 근데 뭐는 있어? 이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 게 있다. 사역 동사에 준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줘야 될 게 있어요. get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야. 뭐냐면 get으로 해서 표현을 할 거거든. 왜 그러냐면 이 get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 사역 동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은 뭐야? to를 안 쓴다는 개념이지. 근데 get은 to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 동사 얘기할 때 make, have, let만 있고 또는 help 이것까지 있고 get은 쓰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get이 원래는 사역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get으로서 조금 표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에 최적화가 되려면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만 있다. 하지만 사역의 의미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각동사도 있을 수 있겠죠. 지각동사는 뭐가 있죠? 지각동사는 우리 listen to도 뮤직할 때 이런 거 있죠. listen to. 그 다음에 see, watch, 그 다음이 이제 feel, 그 다음에 더 있어요. notice,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와야 돼? 여기서 to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역동사는 ing를 거의 쓰지 않아요. 하지만 지각동사는 ing를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짝 뉘앙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각동사에서 ing를 쓰는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길을 건너는 걸 봤어. 그러면 이게 바로 지각동사를 얘기하는 거야. 나는 봤어. 홍길동이 건너는 것. 이걸 행위를 말할 수도 있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할 수도 있죠.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싶으면 ing를 쓰는 거고 그냥 동작을 얘기하면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지각동사는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동사는 동작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ing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동사와 사역 지각동사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바로 동사의 ed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사의 ed는 사역 지각동사 외에 일반적인 모형식에도 상관없이 ed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뭐였다는 거예요? 동사였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주어는 뭐야? 이 앞에 있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와 역할을 주어와 동사라고 생각했을 때 궁금하면 목적어 이게 타동사일 때야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럼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알아줘야 될 건 뭐다?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줘야 돼. 오형식이라는 것은 두 개의 문장이 결합됐다. 그러면 to나 ing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때 to나 ing를 안 쓸 수 있는 것이 예외적으로 있는데 그게 사역동사다. 그리고 ing를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지각동사다. 이걸 예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과 6과에서 말했었던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거. 자,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접속사라고만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뜻은 똑같아. 뭐뭐 전에, 뭐뭐 후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 지금 뭐뭐 이렇게 집어넣었죠? 이게 명사일 수도 있고요. 주어 동사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뒤에가 뭐뭐 전이라면 이 명사가 나왔다는 소리는 이 before가 뭐라는 소리예요? 전치사라는 얘기고 주어 동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접속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이게 다 똑같이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before하고 after가 그냥 전에라고 하는 게 있고 그냥 후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일까요? 지금 전치사의 역할도 하고 접속사의 역할도 해. 또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걸까? 바로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에, 그냥 후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게 두 가지일 건데, 이거를 써야 되느냐, 이거를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접속사로 설명을 할 거야. 또는 이런 전치사로 설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나오려면 몇 개의 문장이 나와야 돼? 두 개의 문장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두 개의 문장 중에서 어떤 한 문장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before가 들어갈 것인지 after가 들어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게 먼저인가 나중인가를 여러분이 따져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혼선을 안 빚을 수 있거든. 이것만을 물어보는 게 5가 여기서 before, after에 해당되는 것이다. 별로 어렵지가 않다. 근데 이거는 문제로서 접근을 좀 풀어보다가 틀린 이유를 확실하게만 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부 투 용법을 할 건데 이제 투부정사의 어떤 용법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투 이거를 설명할 건데 이제 이거를 조금만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투 여기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형용사를 쓸 것이냐 부사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이잖아. 그럴 때 보통 여기에 주어와 동사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꼭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명사가 나오는 형태가 있을 것인데 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to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so that 구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도 형용사와 부사가 나올 수 있겠다. 그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냐 여기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밑줄을 치고 여기가 투부정사의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여기에 동사였었을 때 여기에 비동사인지 여부를 많이 따집니다. 자, 여기가 비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오죠? 비동사 뒤에는 보어는 품사가 형용사나 명사. 그러면 여기서 비동사가 나왔으면 여기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 이거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무엇이냐고요? 이 비동사가 불완전 자동사라는 걸 따지는 거예요. 뭐 there is 이런 것들은 완전 자동사야. 그러니까 얘는 부사가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완전 자동사. 그게 무슨 뜻이냐? 뭐뭐이다, 뭐뭐 하다, 되다 이런 건데 보통 여기 형용사 나오니까 뭐뭐 하다라는 뜻이 될 거라는 거야. 이 비동사의 뜻이 어떠하다라는 뜻일 때는 여기 형용사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나올 수 있는 게 비동사가 아니면 부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불완전 자동사라고 했죠? 불완전 자동사의 대표적인 게 비동사. 그 다음에 뭐가 나 있어? 오감 동사라고 하는 게 있죠? Look, feel, smell, sound, taste.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그냥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형용사가 정답일까? 부사가 정답일까? 앞에가 뭐가 나왔죠? 명사죠. 명사 수식해주는 건 뭐죠? 형용사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가 명사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형용사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해석은 뭐예요? 여기가 to가 너무 형용사나 부사에서 그 뭐예요? 투부정사의 결과로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예요. 부사. 너무 뭐뭐해서 동사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뜻이 바로 너무 이것도 똑같이 너무 이거 해서 그 결과로 주어가 동사할 수 없다라는 걸로 보는 거죠. 여기서는 can't를 써야지 맞겠죠. 바로 이 부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때의 주어는 또 뭐라는 소리예요? 여기 이거 원래 동사였죠. 그럼 이거의 주어는 뭐야?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어를 뭘로 보면 되는 거야? 여기 앞에 있는 여기도 이렇게 주어 동사 있을 때 이 주어를 가지고 여기로 오면 되겠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여기에 그냥 투부정사 나왔죠? 근데 이 주어와 이 동사에 해당되는 주어가 꼭 같을 수는 없잖아. 다를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다 어떻게 써? 여기다가 또 쓰겠지. 어떻게 써? 여기는 들어가야 될 자리가 다 들어왔지. 그런데 여기서는 들어가야 될 자리가 다 들어왔는데 또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와야 돼? 부사의 형태로 들어와야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투부정사니까 for 목적격 투부정사를 쓸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주어니까 이게 여기로 와줘야지 되겠죠. 이런 것까지도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 주어와 이 주어가 다를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으면 얘 날리겠죠. 다르면 이렇게 써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으로 바꿔야 되는 게 서술 형식으로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주어가 다를 때도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 줘야 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을 또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서술 형식으로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잘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1차 고사에 해당되는 5과 6과의 문법이니까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 암기해야 될 걸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